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23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승 종목을 파악할 거고,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번 영상은 아니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이 빠진 와중에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제 관심 종목이랑 제가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종목을 뽑아서 관찰하는 걸 원래는 혼자서 하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내일 아침 7시에 새롭게 영상 업로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황 이야기를 좀 빨리 하면은, 이번 FOMC 때 0.75% 금리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0.75%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또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FOMC 점도표에서 올해와 내년 목표 금리 인상치가 이 상향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 금리에서 올해의 금리가 4.375%까지 예상이 되면서 이 남은 두 차례 FOMC에서 총 1.25%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목표치가 4.5% 이상을 넘어가면서 현재 시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우려감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아까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하락했던 원인은 결국에는 이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이냐 1% 금리 인상이냐 중 이제 1%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던 게 원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 후에는 0.7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입니다. 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고 지수가 반등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점도표가 그러니까 목표 금리 인상치가 이제 좀 상향이 되면, 특히나 내년 금리 인상 목표치가 이제 4.5%를 넘어가면 지수가 한 번 더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었던 이거 S&P 500이었네요. 나스닥이 아니었습니다. S&P 500 6월 저점인 3,63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15,550포인트, 이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전저점을 지켜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지켜준다라는 게 이 구간에서는 이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점도표 상향에 대한 것까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잘 보시면 국채 금리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이 좀 있죠. 이게 장중에 미국 장입니다. 금요일 날에 이게 고점을 좀 찍고 윗꼬리 달리면서 좀 내려온 모습에서 다행히 나스닥이나 S&P 또 이 아래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와 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저점이 깨지면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 박스에 그동안 이 6월달부터 상승했던 이런 박스 구간에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아래꼬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 6월 저점을 지키면서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쌍바닥의 과정으로 되고 있고, 이게 S&P 500이면은 이 저점이 지켜지면은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 바닥이 한번 만들어진 겁니다. 바닥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이 나오는 이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하락이 결국에는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이 바닥만 잘 지켜주면은 결국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 되면서 이런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면서 다음에 이런 이 박스권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 박스권 고점까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2번과 3번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 6월 저점부터 일단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를 할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이 6월 저점을 깰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결국에 대응을 좀 해야겠죠. 대응 방법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대신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제 의견에서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수정을 했고, 이 파월 의장의 모습이 그동안 이제 그래도 시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CPI 지수 확인하고 금리 인플레이션 완전히 잡겠다라는 그런 매파의 발언이 좀 짙어지면서 일단 수정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9월에 발표된 CPI가 예상치보다 높아가지고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이게 CPI 지수 중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CPI 지수가 또 높았던 게 영향이 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WTI 유가가 하락을 하고 이 식료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CPI가 최고점이 일단은 이거 말했던 WTIU 이 원유가 이제 80불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좋은 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CPI 지수가 이제 최고 이제 9.1%를 한번 이제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측치보다 이제 실제치가 높아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한 면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혹시나 이제 예상치에 비해 낮게 발표가 되면은 증시 아까 말했던 기술적 반등이든지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에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지수 하방 압력이 크고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이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만 좀 나와주면은 아까 말했던 기술적 반등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주은행을 볼 것, 최근 이제 금리 인상 수혜로 은행주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은행주를 보면은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한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 이 은행주가 조정이 되면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4일날 저점을 좀 지켜줘야 되고 이 박스권 저점만 지켜준다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중요하고요.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7월 4일날 이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 7월 저점이 깨지면서 깨질 때 금요일날 나왔던 이런 장대 연봉처럼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보유한 물량을 좀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이 중소철강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포스코 생산 차질 및 현대제철 파업 소식에 상승을 했고 ARM 인수 관련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ARM 인수론 한다면서 이런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고 은행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미국 자이언트 스텝이 화면 속으로 나오면 이 한미 금리 역전차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빅 스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은행주가 상승을 했고 EV 첨단 소재는 리튬 플러스가 이제 전략 투자자로 이쪽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셀피 글로벌도 이제 상승을 이 시간외에서 했고요. 대원화성은 이 캐나다 광개발권 지분 보유 부각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핵심 광물 일단 캐나다와 협력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은 일단 중소철강주고요. 내용은 아시니까 이제 생각부터 말씀드린 포스코 정상화는 3개월 걸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 중소형 철강주가 상승한 거는 이 포스코 문제와 이번에 현대제철 파업 소식이 나오면서 이 중소철강주가 이제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제철 파업 소식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파업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철강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파업이 일찍 조기 종료가 되고 이런다면은 이 철강주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에 어떻게 좀 확인을 하냐면은 이 파업을 하는 거는 이제 임금 협상 간에 회사와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 관련인데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어플이라고 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어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꽤 많이 날라오는 게 이 임금 협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뭐 빠르게 공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꽤나 괜찮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작년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임금 협상이 괜찮은 것 같다, 인상률 자체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파업이 나중에는 이제 끝날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철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까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또 뉴스를 좀 찾아보면서 현대제철이 파업을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제 파업을 하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ARM 인수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이 최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ARM 인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1등 기업이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 파급력이 강하고요. 저는 일단 NCN이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그래도 대장은 가온칩스 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래대금도 이제 많이 터지는 종목이니까요. 예상하는 움직임은 이런 박스권 이제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시기에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지를 받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서 지지 받는 다음에는 이제 손절 잡고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인수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조정 시기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문배철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120선 돌파한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뽑아 본 겁니다. 그다음에 부국철강 아직 이런 거죠. 120선도 못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스틸도 이제 아직까지 120선을 못 넘었고 금강철강이 원래 최근 이제
그래도 철강 대장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장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일단은 상승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후발주로 문배철강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이제 관찰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도 10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서 외국인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만약 상승을 하면은 순이자 마진,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커질 전망으로 수혜를 받은 겁니다. 며칠 전 제 유튜브에서 은행주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 점도표가 상승을 하면서 또 이로 인한 이 한미 금리 역전차가 입에 나오고 그래서 은행주가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했으나 이 상승이 저는 이제 마지막 한번 불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대장주인 제주은행을 보면은 전고점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주가 조정이 오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얘기로 하냐면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 이 구간 있죠. 여기가 확실히 이 만원대를 이 전고점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만원이죠. 그 다음에 얘를 크게 봤을 때 중간중간 뭐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했던 적은 있었으나 거래대금이 없던 상황이라 사실 여기서 볼 게 많이 없고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이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최근에 고점 구간, 전고점 구간에 이제 빠르게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저점인 4,000원에서 이제 만원까지 왔을 때는 2.5배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그런 자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신규 매수자는 좀 매수를 좀 조심하고 기존 보유자들이 이제 왜냐면은 물량을 정리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지수를 연관해서 보면은 코스닥을 봤을 때 이 최근 이 상승했던 이 구간, 그러니까 이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그동안 이 금리 인상주가 이제 상승을 했던 은행주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반대되는 구간이죠. 얘를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조정이 오게 되면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조정이 온다라는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조정 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 전고점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쉬어가는 이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과 연동돼서 이 지수의 아까 말했던 단기 반등이 있죠. 이 단기 반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 뒤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또 결국에 나오게 될 텐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 첨단 소재,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생산 소식에 상승을 했고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에 50억 원을 투자한 모습이고 또 리튬 플러스의 최대 주주로 오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EV 첨단 소재 차트가 박스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 내일 만약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할 텐데 이 돌파하고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EV 첨단 소재고요. 여기 이런 박스권 구간을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그동안에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게 눈에 띄죠.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를 만약 확실하게 내일 또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수산화 리튬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광물 자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산화 리튬 쪽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했던 종목들 ST큐브가 또 최근에 단기 급등을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세종메디칼 인수 소식이 있었으나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에 하락이 나왔고요. 대덕전자 반도체 관련주 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된 메모리 수익원인 D램 가격이 4분기에 하락한다는 소식에 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 ST큐브는 이거 전에 뽑아놨던 건데 지우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세종 메디칼 이제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흐지부지 되면서 하락을 했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옛날에 현대사료입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구간이 있죠. 이 현대사료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 반도체 가격 하락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소식에 이런 저점이 좀 깨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런 거죠. 이 6월 23일 날 이 저점이 나오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힘이 부족한 종목들은 이 지수보다 벌써 이 전저점이 벌써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목들을 잠깐 빨리 보면은 일단 종목 보는 거는 이제 상승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거래대금 상이 내려가지고 거래대금 300억 이상 이제 등락률 종목들을 볼 건데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 봤던 종목 위주로 좀 보면은 휴림 네트워크스는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다시
이게 액면 분할하면서 또 다시 상승을 하고 했는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레이저셀도 이런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니까 매매해봐야 이런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더라도 좀 적게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부국 철강주 아까 봤고요. 코아시아는 ARM 인수, 아까 경남스틸까지 봤고, 동국산업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이런 풍력 에너지 관련.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까먹었는데, 일단 동국산업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푸른저축은행 확실히 이 은행주로 보면은 제주은행이 움직임이 좋은 걸 보면은 대장인 걸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테마라도 무조건 이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파악하고 구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FT는 이제 이게 포르쉐 관련 이슈, 포르쉐 IPO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더 상승을 하는 이슈가 또 있었나 보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우리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이 예선테크라는 종목도 포르쉐 상장 이슈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좀 대장으로서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움직임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조정 시기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이런 상황이고, 또 포르쉐 이 IPO 이슈가 이 다음 주 제가 이걸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상장 이슈 전에는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선테크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결국에는 코리아 FT가 대장이라는 게 그 반등 시기에 좀 이 상승이 좀 빨리 나와주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조금 대장이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면은 대장주를 매매하면은 빨리 상승이 더 나온다는 거죠. 예선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된 기술적 반등에 그쳤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같은 테마를 알고 있으면은 움직임이, 얘가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으로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코리아 FT도 똑같이 3일 동안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테마주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도 이제 삼전 ARM 인수 소식에 얘도 어떻게 보면 이 가온 칩스 말고도 얘가 대장으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박스권 전고점 구간은 넘어준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조정 시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수 기대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오는 순간에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 스펙 4호가 이제 윗꼬리 달면서 좀 장중에 상승했다 내려온 모습이고요. 다음에 하이스틸, 얘가 아마 이슈가 이번에 ARM으로도 같이 엮였는지 일단 이슈를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삼성 이게 스펙 하면은 이 M&A 관련해서 좀 얘기가,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ARM 엮이지 않았나 싶고요. 한일사료는 이제 이런 120선을 돌파하고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최근에 그래도 하나기술 꽤 강한 모습이고요. 이런 정고점 구간이 왜 와 있지만 그래도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을 좀 소화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상승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나머지는 이제 움직임들이 막 엄청 좋고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확실히 이런 금융지주 이런 쪽으로는 이런 제주은행처럼 크게 간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은행 지주사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이런 박스권을 오히려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짜 나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 천천히 가는 종목들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자리가 이제 딱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런 자리가 그래도 매수하기에는 나쁜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런 저점 구간을 이제 손절로 잡고 이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이 박스권 내에서 붙어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이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도를 좀 했지만 이 매수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매도 물량보다 이런 자리가 그래도 수급은 괜찮다. 근데 물론 저는 이런 자리는 이제 이런 종목은 움직임이 너무 둔해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전약품이 그래도 최근 움직임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은 좀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영상 찍으면서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우리 관심 종목이죠. 일단 우리 관심 종목인데 얘는 좀 이렇게 좀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종목은 그래도 움직임이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것도 그래도 얘도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이 지금 최근 지수 안 좋은데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4등무선 그어가지고 떨어지는 시기에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점 손절 잡고요. 다음에 나노신 소재, 얘는 일단 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고, 상승 종목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로직스고요.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저점을 좀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6월 달에 지수 저점 구간이 전저점이 지켜주면은 이 저점도 지켜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 전저점이 깨지면은 여기 얘도 이제 지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획대로 이 손절가에 오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깬 건 아니니까 약 지수가 단기적인 반등이 오면은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 상승 시기에 이제 매도를 이제 올라오면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호는 뭐 크게 안 빠지죠. 애플페이 이슈 있는 종목인데 이런 자리를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구간이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이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이 도지봉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이런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날에 지수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강한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런 저점이 이제 120선 이 구간이 좀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절, 이거는 손절 종목으로 좀 처리를 하고요. 얘는 손절이 됐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얘는 일단 손절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거죠. 이 종목이 계속 이 저점 구간에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앞에 있는 전저점을 계속 안 깨고 반등이 나와주고 똑같이 4등분선을 또 그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전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4등분선 이렇게 그었는데 이 저점 구간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부터 나왔더니 패턴이 한번 깨졌으니까 그냥 편하게 손절을 한다 생각하고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선테크를 보면은 그냥 일단 이 자리를 잘 버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수를 여기서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수를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세가 나올지.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 10월 29일이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9월 29일 그럼 그 전에 이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시세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시세가 나올 때 그때 정리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결국에는 지수가 중요합니다. 이 전저점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부디 이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관심 종목 조건 검색 시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새롭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에 영상 업로드를 좀 해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